Chapter 9. The summer I turned 12, Dad and I took a shuttle from Santa Fe to Rockhound State Park. 그 여름 이제 내가 12살이 되었어요. 자, 아빠와 내가 산타페에서부터 락하운드 주립공원으로 가는 셔틀을 탔네요. Which was exactly what its name suggested, and also Dad's version of heaven. 자, 그곳은 정확히 그것의 이름이 암시하는 것 그대로였다. Which was exactly what its name suggested.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가 뭐냐면 Rockhound State Park예요. State Park는 이제 주립공원이라는 뜻이고 Rockhound는 그 지질학자 또는 이제 돌 수집가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해보자면 a specialist in geology. 그 다음에 an amateur rock and mineral collector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또한 아빠한테는 천국 같은 곳이었겠네요. Dad slips a helmet on my head. 아빠가 내 머리에다가 헬멧을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씌워줬어요. Seriously? I raise my eyebrows. 진심이에요 아빠 이렇게 말한 거죠. 꼭 해야 돼요 이런 뉘앙스로 내가 눈썹을 이제 치켜든 거죠. 못마땅해서 Why do we have to wear these? 자, It's not like the rocks are gonna fall from the sky. 자, 왜 이것들을 꼭 착용해야만 하나요? 자,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라고 말을 했죠. 자, 이것들이라고 말한 걸 보니까 these라고 얘기했잖아요. 헬멧도 착용해야 되고 또 다른 뭐 다른 장비들이 있다는 걸 이미 말하고 있죠. Because I promised your mother. 엄마한테 약속했잖니. I whisper, she's not here. 엄마 여기 없잖아요. He hands me a small pair of leather gloves and whispers back. 그가 이제 아빠가 나한테 또 다른 가죽으로 된 장갑 한 켤레를 줬네요. 켤레가 아니라 한 쌍을 줬네요. 이제 건네주면서 속삭였어요. I'm not stupid enough to cross a mama bear. 나는 멍청하진 않다. 뭐뭐 할 만큼 멍청하지 않냐면 자, mama bear는 이제 엄마 곰인데 엄마를 뜻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cross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cross는 실제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동사로 어떤 뜻이냐면 뭐 건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사람의 계획, 그다음에 뭐 바람 등에 대해서 반대하다. 거스르다. 그리고 형용사로는 뭐 짜증난 이런 뜻이 있는데 그걸 동사로 또 써가지고 짜증나게 하다는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다른 예문을 한번 들어보자면 She's really nice until you cross her. 네,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이래요. 네가 뭐 하기 전까지 그녀의 뜻을 막 거스르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녀를 짜증나게 하기 전까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He smiles and holds up the sunscreen. 그리고 이제 또 웃으면서 선스크림을 또 들어 보였네요. I roll my eyes. 네, 나는 눈을 굴렸어요. 못마땅해가지고. She just wants us to stay safe. 그녀가 단지 우리 그냥 안전하길 바라는 것뿐이잖니. He proceeds to spray every last sliver over our exposed skin like mom is standing right there. 자, 아빠 이제 계속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진행하네요. 근데 뭘 한 거냐면 이제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여기서 every last sliver over our exposed skin은 무슨 뜻이냐면 슬리브는 원래 얇고 가느다란 조각을 뜻해요. 그래서 a sliver of glass 하면 유리 조각, a sliver of cheese 하면 치즈의 얇은 조각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직역하기보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노출된 피부 있잖아요. Our exposed skin. 그것의 마지막 조각 하나하나 마지막 부분 하나하나까지란 뜻으로 조금이라도 드러나 있는 피부란 뜻이죠. 그래서 피부가 아주 작게 드러난 부분조차도 아빠가 빠짐없이 선스크림을 이제 뭔가 이렇게 꼼꼼하게 바르고 있다는 걸 상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뭐라 그러냐면 like mom is standing right there. 저 엄마가 바로 옆에서 서 있는 것처럼 아빠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스프레이 뿌려주는 거를 엄마 말을 여전히 잘 듣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Her constant efforts to keep me safe is like being vacuum sealed. 저 엄마의 constant efforts, 끊임없는 노력이 어떤 거냐면 나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근데 그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진공, 뭔가 진공이 포장된 느낌이래요. 진공 자체도 뭔가 꽉 막혀 있는 건데 그것까지 포장된 느낌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숨 막히겠어요. 그래서 공기가 하나도 없이 이제 꽉 막힌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비유적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숨 쉴 틈도 없이 꽉 막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페트라는. But here with Dad, I feel like someone tore open a tiny corner of the bag. 하지만 엄마가 없을 때는 이제 아빠랑만 있으니까 아빠와 함께 여기 있는 여기서는 나는 뭐처럼 느끼는 거냐면 누군가가 살짝 뜯어놓은 거예요. 진공 포장된 가방의 그 모서리 부분을 조금 찢어놨어요. 살짝. 그래서 그런 기분을 느낀다. 그러니까 약간 숨이라도 좀 쉴 것 같다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보면은 We each pick up our rock hammers and a little pail. 자, 우리가 각자 이제 망치를 들었죠. 근데 암석 망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조그마한 양동이를 잡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pail은 양동이를 뜻해요. I follow as Dad walks toward the shaded ravine. 자, 나는 따라갔는데 아빠가 어디를 가고 있냐면 이제 그늘이 진 골짜기 쪽을 향해 걸어가는 거를 나도 이제 따라갔어요. ravine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골짜기란 뜻이고 He approaches a bank and tilts his head one way.
then on another. This is the one. 그는 언덕을 향해서 이제 다가가죠. 이제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였다가 그다음에 and then on another. 또 반대쪽으로 또 기울였어요. This is the one. 자, 이게 바로 그곳이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오늘 뭐 채석할 최적의 장소다 아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He looks back at me and I shrug. geology. 자, 그가 나를 돌아보자. 나는 이제 어깨를 으쓱한 거죠. geology, 지질학이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He winks at me. I promise one day you won't just see this as science. 자, 아빠가 나한테 윙크를 했네요. 그리고 난 너한테 약속할 수 있다. 언젠가는 너가 이것을 이 지질학이란 거를 과학 자체로 보지 않게 될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의미가 어렵잖아요. 이야기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너가 이제는 이런 채석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아빠랑 같이 이렇게 지질학에 대해서 관심이 쌓이고 보다 보면은 너는 이제 그것을 과학 이상으로 받아들이게 될 거다. 그만큼 너도 좋아하게 될 거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He holds up his hammer. You might even dig it 이렇게 말했네요. dig은 여기서 파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좋아하는 과목 같은 게 있으면 그걸 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dig it 하면은 이거는 너무 좋아하다는 뜻이에요. 실생활 영어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여기는. 그래서 아빠가 망치를 들어 올린 후에 너는 아마도 하면서 dig it 좋아하게 될 수도 있단다라는 뜻이죠. I bite my lips together and turn to hide my smile.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고개를 돌렸죠. 내 웃음을 이제 숨기려고. 아빠가 말하는 게 참 웃기기도 하지만 그것을 괜히 아빠한테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도 뭔가 아빠처럼 진짜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And we've barely walked a half kilometer from the park's entrance, but I sit down on the ground next to him. 자, 우리는 공원 입구에서 1km의 반절 정도밖에 지금 겨우 간신히 걸어왔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이제 앉았네요. 근데 어디 앉았냐면 그 아빠가 앉아있는 옆에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빠가 옆에 있는 곳에 pull out my water bottle and drink like we've hiked all day. 나는 물병을 꺼냈죠. 그리고 마셨어요. 우리가 마치 하루 종일 등산한 것처럼. Dad uses his rock hammer to explore a 10 by 10 centimeter area. 자, 아빠는 암석 망치를 사용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네요. 이제 여기서 10 by 10은 뭐냐면 10cm 곱하기 10cm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겠지만 한국말로 이제 곱하기로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게 가로 세로를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원래 곱하기란 뜻은 아니고 가로랑 세로를 이어서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로 세로 얼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로 10cm, 세로 10cm 구역인 거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by는 전치사로서 여기서 곱하기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사실 가로와 세로를 연결해서 구역의 크기를 말하는 역할을 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네, 곱하기로 해도 뭐 의미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He stops to brush around the dark spot with his finger and chiseling around its perimeter until a rock comes loose. 자, 그는 멈춰서 아빠가 이제 멈춰가지고 뭔가를 털어냈네요. 브러쉬게 털어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around잖아요. 주위를 어디 주위냐면 이제 어두운 부분 주위를 털어냈어요. 그의 손가락으로. 근데 치즈는 뭐냐면 끌로 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장자리를 끌로 조심스럽게 이게 파내는 거예요. 이게 a perimeter 이거 뭐죠? 이게 주변부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장자리 그 주변부를 조심스럽게 뭔가 도구를 사용해서 파냈어요. 근데 어떤 때까지 한 거냐면 어떤 그 암석 하나, 돌 하나가 떨어져 나올 때까지 come loose 하니까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chisel 하면은 끌이라는 명사도 있고 우리가 끌이 뭐냐면 이제 판화할 때 쓰는 그 도구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끌로 새기다 동사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깎다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니까. 그래서 하나의 이름이 그 어떤 돌에 새겨졌다 할 때도 a name was chiseled into the stone 이렇게 하면 돼요. He rubs dirt off its surface and grins. 그 아빠가 이제 표면에 있는 먼지를 닦은 다음에 씩 웃었네요. 뭔가 마음에 드나 봐요. He examines it like it's a precious relic. 아빠가 이제 그거를 면밀하게 조사를 하는데 봤더니 뭐처럼 조사하냐면 뭔가 귀중한 유물처럼 소중하게 다루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I set down my water bottle and brushed my gloved hand over years of tailings. 나는 이제 물병을 내려놨죠. 그리고 내가 이제 또 나도 장갑 낀 손으로 이제 뭔가 더 닦아냈네요. 이제 털어냈는데 뭘 털어낸 거냐면 수년간 over years 수년간 쌓인 tailings 뭔가 이제 폐석 같은 걸 말해요. 찌꺼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제 말하죠 이제 What about this one? 이건 어때요? I hold up a white one. 난 이제 내가 털었던 게 봤더니 이제 하얀색 돌인 거예요. 그래서 하얀 돌 하나 들어 보이면서 이건 어때요? 아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tailings 이건 뭐냐면 주로 복수형으로 쓰여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볼 단어는 아닌데 테일은 원래 우리가 꼬리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암석해는 이제 뭐 채광할 때 쓰는 표현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채질하고 남은 자갈 이걸 또 선광이라 부르거든요. 부스러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복수용으로 써가지고 부스러기 물건의 맨 마지막 부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뭐 채석하고 나서 나머지 돌 같은 거 약간 부스러기 같이 떨어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털어냈다라는 뜻이에요. Even with the dirt coating. 자, 먼지로 뭔가 코팅되어 있다는 건 이제 덮여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를 its surface has a glint of something more special and sparkling beneath. 그래서 그 하얀 돌의 표면 아래에 이제 그쪽에 봤더니 뭐 더 특별한 뭔가가 있는데 또 반짝이는 무언가에 또 반짝인 게 있었대요. as a glint도 여기서 반짝임이고 그다음에 sparkling도 반짝이는 거잖아요. 아래에서 반짝인데 그 반짝이고 특별한 거에 더해서 뭔가에 또 돌의 표면에 또 뭔가에 반짝임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quartz, 석영이란 뜻인데 he says, but don't lose focus. 하지만 집중해라. 이거죠. 집중을 잃지 말라니까 꼭 집중해라 이런 뜻이죠. We are here for jasper. 우리가 찾으러 온 건 석영이 아니라 jasper. 벽옥을 찾으러 왔대요. 석영이랑 벽옥 같은 건 특강 시간에 쌤이 실사진을 준비해놨으니까 이걸 보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얘기해 줄게요. He pulls out 10 or so round beads from his shirt pocket and lays them in a row in the dirt. 그러니까 뭘 꺼냈는데 그 10 or so 하면 10개 정도 되는 이런 뜻이에요. round beads는 이제 동그란 구슬들을 꺼냈어요. 10개 정도 되는. 그 다음에 from his shirt pocket 그 셔츠 주머니에서 꺼냈는데 and lays them 이렇게 깔아놨네요. 일렬로 쭉 깔아놨어요. 흙 위에다가 he holds up the deep red rock he's just pulled from the bank. 자, 그가 이제 위로 무언가를 들어 올렸죠. 근데 뭐냐면 그게 진한 빨간 암석이에요. 근데 그 암석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금방 강둑 같은 걸 말한 거잖아요. The bank 여기서 은행이 아니에요. 강둑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When this one is polished, it'll be great companion to the others. 했어요. 강쪽에서 제 방에서 꺼내들었던 걸 딱 들어 올리면서 말하는데 이게 만약에 잘 다듬어지면 when this one is polished 뭔가 이제 광택이 나지며 이런 뜻이겠지만 뭔가 여기서는 이제 다듬다라는 뜻으로 쓰였겠죠. It'll be a great companion. 좋은 친구가 될 거다. To the others. 다른 것들과 아빠가 이미 자기가 모아놨던 10 or so round 이게 비자가 있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 나머지 10개들과 얘도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뜻이겠죠. Stare down at the hodgepodge of beads. 나는 이제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비즈가 이게 구슬들인데 구슬들이 색깔이 여러 가지인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잡다한 구슬 내려다 보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hodgepodge는 뭔가 뒤범벅된 거, 이제 잡동사니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They don't look at all alike. 그랬어요. They don't look at all alike. 자, 그것들은 하나도 똑같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도 닮지 않았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한테. That's because each piece of jasper has its own spirit. 자, 아빠가 모은 거가 이제 정체가 드러났네요. 그 정체들이 다 뭐냐면 벽옥이래요. 아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 jasper인데 jasper가 그냥 10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각양각색에 갖고 있는 건데 이것이 또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네요. 아빠 이렇게 말하니까 아빠가 이 벽옥은 자기들만의 고유한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아빠가 말을 해줬어요. The rock will tell us who it is, not the other way around. 자, 한번 더 읽어볼게요. 되게 중요한 문장이라서. The rock will tell us who it is, not the other way around. 자, 돌은 우리에게 자기 정체를 말해줄 거야. 하지만 그 반대는 아니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돌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란다. 돌이 그 자체로 자기의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뜻이죠. 자, 조금 더 쉽게 의미를 풀어 쓰자면 존재라는 의미는 우리가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부터 스스로 발견하는 거란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구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존재는 외부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돌은 사람이 아닌데 왜 who it is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을 해야겠죠. 이건 문제로 내진 않을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돌을 바로 살아있는 존재처럼 아빠가 이제 의인화시킨 거예요. personification 이렇게 한 건데 원래 돌은 무생물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원래는 what it is 해야 맞을 텐데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its own spirit 뭔가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정도면 아빠가 이제 이거를 진짜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끼는 거예요. 아빠는 geology 지질학을 전공한 이제 박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돌들에 대해서 아빠는 되게 의미 부여를 많이 할 텐데 그래서 이 돌도 뭔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 거예요. 아빠는.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사람이나 생명체를 지칭할 때처럼 who it is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의 진짜 아름다움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아빠의 가치관은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집단 컬렉티브의 그 사람들의 모든 기억과 개성을 지으려는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관인 거죠. 그래서 아빠의 가치관이 왜 중요한지 잘 기억하고 있다가 뒤에 나중에 소설에서 나오는 부분들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하면은 더 소설을 재밌게 읽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But it won't match the others. 자, 아빠가 찾은 벼곡 다른 벼곡이 지금 아빠가 갖고 있는 다른 라운드 비즈들이랑은 어울리지 않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He pulls it out again and holds it up to the sunlight. 이제 아빠가 그것을 다시 들어가지고 햇빛에 비춰봤어요. A yellow vein runs through the crimson rock. 자, vein은 원래 정맥 그리고 식물의 인맥 한번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더 설명할게요. 자, 무늬 또는 암석의 결 같은 걸 뜻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돌 안에 무언가 정맥처럼 흐르는 줄기 같은 게 진홍색, crimson은 진홍색이에요. 그 진홍색 돌을 가로지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노란색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줄기 같은 게. 이거 특강 시간에 쌤이 또 제스퍼의 실사진을 직접 보여줄 거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The rat is similar in hue to the stone he's just placed in his little pail. 그 빨간색은 뭔가 비슷하대요. 근데 뭐가 비슷한 거냐면 색조가 비슷하다는 뜻이야. In hue. 색조가 비슷한 건데 어떤 색조가 비슷한 거냐면 그가 방금 넣은 돌에 있는 그 색조랑 비슷했다 이거예요. 그 양동이 안에다가 뭘 넣었는데 They are not meant to be identical. They are meant to complement one another. Differences make things beautiful as a whole. 자, 이 돌들은 다 똑같을 필요가 없다. 다 똑같이 만들어진 게 아니란다 이런 뜻이죠. They are not meant to be identical. They are meant to complement. 자, 이것은 뭐냐면 보완하다는 뜻이에요. One another. 서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다. 그래서 differences make things beautiful as a whole. 그 차이점들이 오히려 전체로서 무언가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자, 이 문장도 정말 중요한 거라서 좀 깊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문장은 단순히 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소설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가 사는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의 그 다양성과 공동체에 대한 은유로 볼 수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이 돌들은 똑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는 다양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단순히 암석의 색깔이나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거를 사람들의 차이, 각자의 개성을 상징한다고 보면 돼요. 자, 모든 돌이 똑같이 생길 필요가 없듯이 사람들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두 다른 모습, 생각, 감정,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각자만의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모두 괜찮다는 뜻이죠. 그래서 chapter 3, page 19페이지를 보면은 equality is good. But equality and sameness are two different things를 떠올려 보세요. 그 문장 기억나죠? 수업 시간에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거. 그래서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두 단어의 큰 차이점은 equality는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sameness는 다양성을 아예 무시하거나 억제한다고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보완하기 위해 있는 거야. They are meant to complement one another. 이것도 공동체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다르더라도 어떤 사람 부족한 거를 이 사람이 채워줄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관점을 더 더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점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결국 그 다름이 모여서 풍부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전체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는 이제 조화의 아름다움을 또 표현한 거고 이 여러 색의 돌이 어우러져 하나의 팔찌나 장식이 되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세상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The Last Cuentista의 주제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컬렉티브라는 단체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모두 같아야 된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강조하는 그냥 sameness. 이 철학과 완전히 정면으로 반대되는 가치잖아요. 지금 앞에서 보여주는 장면들은. 그래서 페트라가 기업과 이야기를 지키려는 이유이기도 하고 바로 다양성과 개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소설 속 후반부에서 이제 페트라가 고군분투하는 과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파트예요. The rumble of tires on the unpaved road echoes in the ravine. 자, 비포장 도로란 뜻이에요. Unpaved road. 타이어가 구르는 그러니까 울리는 소리가 골짜기에 멀리 울려 퍼지고 있어요. We both look in the direction of the noise and a truck speeds up the gravel road.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둘이서 그 소리의 근원지 방향으로 쳐다본 거죠. 근데 트럭이 자갈길, gravel road. 자, 자갈길을 빠르게 달려오고 있어요. I thought the sign said no driving up here, I say. 자, 여기 차 못 올라온다고 표지판에 쓰여 있지 않았어요? 하면서 이제 말한 거죠, 페트라가. 왜 그러냐면 페트라랑 아빠는 그 셔틀을 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쭉 걸어왔잖아요.
It did, Dad squeaks. Not too many come out here anymore. I imagine collectors make their own rules now. 그랬지, 물론. 하면서 아빠가 이제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제 왜 가늘게 떴냐면 그 차들이 멀리서 오고 있으니까 그 차들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눈을 가늘게 떠가지고 초점을 맞춘 거죠. 근데 더 이상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없다 보니까 not too many come out here anymore. 그래서 I imagine collectors make their own rules now. 이제 수집가들, 채석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 Two men wearing stiff new camo and matching pants step out of either side of the truck. 이제 뻣뻣한 새 camo는 이제 위장복이에요. 그리고 통일된 바지를 입고 있는 두 남자가 트럭 양쪽 문에서 내리네요. Dad nods in their direction. 아빠가 이제 그들 향해서 고개를 이렇게 살짝 끄덕였어요. 인사하는 듯이. But they are too busy laughing at something we can't hear. 그들은 무언가 이미 너무 이제 바빠요. 그 웃느라 바빠요. 근데 이제 그 무언가 뭐냐 우리가 들을 수가 없네요. They open the back seat and they pull out big 5-gallon buckets. 그들이 뒷좌석을 열었는데 뭔가 엄청나게 커다란 5갤런짜리 양동이들을 꺼냈어요. 여기서 아까 앞에서는 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버킷으로 바꿨네요, 단어를. Dad shakes his head and leans toward me. 아빠가 이제 고개를 저었죠. 이제 못마땅한 거예요, 뭔가. 그리고 나한테 이제 몸을 기울였어요. He speaks from the side of his mouth. 옆으로 살짝 그 입 모양으로 살짝 말한 거죠. 이제 입 한쪽으로만 말한 거예요. Great hunters of rocks. 이게 뭔가 비꼬듯이 말한 거예요. 아이고 위대한 암석 사냥꾼들이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I snicker. 난 이제 이렇게 웃은 거죠. The taller man wearing an old-fashioned baseball hat walks directly the nearest bank. 옛날 스타일의 야구 모자를 쓴 사람이 어떤 키 큰 남자가 있네요. 더 크다 그래서 두 명 있으니까 그 중에서 더 큰 남자가 가장 가까운 북쪽 그 강둑 쪽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어요. And he doesn't scout or tilt his head back and forth, looking for where the best spot to dig might be. 자, 그는 이제 돌아다니거나, scout는 이제 돌아다니는 뜻이거든요. Or tilt his head back and forth. 이제 머리를 이리저리 기울여 보지도 않았어요. Looking for where the best spot to dig might be. 어디가 땅을 파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일까 찾으면서 이 사람이 돌아다니거나 머리를 이리저리 기울여 보지도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Instead, he runs a scanner over the hill surface until it bips. Something here. 자, 대신에 그가 뭐 했냐면은 스캐너를 사용해 봤네요. 이제 runs a scanner 하면 스캐너를 사용해서 훑어보는 거잖아요. 이제 over the hill surface, 언덕 쪽의 표면 쪽을 쭉 살펴보다가 그 다음에 그 삐 소리가 날 때까지 계속 해본 거예요. Something here. 여기 뭔가가 있네 했어요. 페트라랑 아빠는 되게 어렵게 뭔가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막 파내고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고 하는 반면에 이 사람은 그냥 쭉 지나다니는 스캐너 하다가 여기 있네 이런 느낌이죠 지금. He stands back as the shorter, squatter of the two holds up something resembling Dad's electric drill. 자, 그가 이제 뒤로 물러났죠. 그러면서 그가 뒤로 물러나니까 그 둘 중에 좀 더 키가 작고 the shorter, squattier, 더 땅딸막한 남자가 그래서 한 명은 크고 한 명은 좀 작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뭔가를 들어 올렸어요. 근데 뭘 들어 올린 거냐면 something resembling Dad's electric drill. 자, 뭔가 아빠의 전동 드릴처럼 생긴 무언가를 들고 온 거예요. 지금 he presses a button and it squeals to life with a hum. 자, 그가 버튼을 누르자마자 이제 드릴이 뭔가 이제 뭐 기계 같은 소리를 내면서 그 작동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시동이 켜지고 나서부터는 뭐냐면 with a hum, 이제 뭔가 웅웅 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제 작동했다는 뜻이에요. He walks to the spot the scanner indicates and begins pummeling its surface with his drill. 이제 그가 걸어갔는데 이제 그걸 키면서 간 거죠. 이제 그 스캐너가 가리킨 지점으로 이제 걸어간 건데 이제 표면을 이제 그걸로 강하게 내리치는 거예요. pummel. 이제 이렇게 표면을 강하게 내리치다, 그러니까 그 강하게 내리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its surface with his drill. 드릴로 뭐 따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내리친 거죠. Within a few seconds, he reaches down into the tailings and squeals out. turquoise 이렇게 말한 거죠. 자, 몇 초 만에 within a few seconds. 자, he reaches down. 그가 손을 아래로 쭉 뻗었죠. 그다음에 tailing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부스러기 같은 거예요. 그 돌이 깨지면서 옆에 부스러기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부스러기 패석 더미로 아래로 손을 쭉 뻗은 다음에 봤더니 뭘 찾은 거면 turquoise, 터키색을 찾았네요. Dad sighs. There was a time when butchering a side was regulated. 아빠가 한숨을 쉬었죠. 어떤 시대가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그때가 이제 암석 있는 채석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는. 그래서 그 채석장 같은 거를 마구마구 파헤치거나 헤집어 놓는 거는 규제된 적이 있었단다. 이렇게 말을 해줬죠. 그 베트라한테. 이제 사이트라는 개념은 그 place랑은 쓸 때가 좀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건물이나 도시 등이 있던 아니면 뭐 들어설 위치, 장소 같은 거를 사이트라고 하고 현장 부지 같은 걸 말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특정 용도를 가리키는 장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butcher는 여기서 이제 뭐 그 돼지 같은 걸 도살하다, 학살하다 이런 거 뜻인데 어떤 큰 드릴 같은 거로 땅을 막 파헤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뚫어대는 거라서 butcher site라고 표현을 했어요. 비유적으로. And now, 근데 지금은요.
now. 아빠가 이제 코웃음 친 거죠. No one much cares about these rocks anymore. 이제 아빠는 geologist잖아요. 지질학자인데 이런 상황이 안타까운가 봐요. 이런 돌들을 신경 쓰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단다. If no one cares, why did we have to hike out here?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왜 우리 굳이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아빠? 이런 거죠. Why can't we just drive too? 왜 우리는 그냥 운전하고 오면 안 돼요? Use a scanner and mechanical digger and take what we want. 자, 우리는 스캐너 쓰고 기계로 돌아가는 채굴기 아까 앞에서 보여줬던 거, 드드드드 막 가는 거. 그 다음에 채굴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면 안 되나요? 이제 페트라가 좀 이제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죠. He raises his eyebrows because that's not who we are. 자, 그는 눈썹을 치켜 올리면서 because that's not who we are. 그건 우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문장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좀 이따 나중에 더 설명할게요. He pulls me into a sidearm hog and reaches out, taking a handful of dirt. 그가 나를 이제 끌어당겼죠. 옆쪽에서 이제 옆으로 껴안으면서 나를 끌어당겼는데 아빠가 동시에 이제 손을 뻗어가지고 한 줌의 흙을 이제 잡고 있어요. He opens his palm. The dirt sifts through his open fingers. Some falls to the ground, some blows away in the wind. 자, 그가 아빠가 이제 손바닥을 폈더니 흙들이 그의 벌어진 손가락들 사이로 이제 빠져나가고 있어요. sift는 이제 원래 단어가 이제 채로 치다, 거르다란 뜻이라서 자, 흙을 우리가 딱 쥐었을 때 손을 딱 펴면은 흙들이 쫙 미끄러져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몇 개는 이게 몇몇 돌들은 이제 흙 같은 것들은 땅에 떨어지고 일부는 가벼우니까 바람에 또 날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A tiny gray rock is all that's left in his hand. 자, 하나의 작은 회색 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만이 남아있는 전부였어요. 그의 손에 남아있는 건 You need to feel the dirt. Sense when it will give you a gift. 흙을 느껴야 한단다. 언제 이것이 너에게 선물을 줄지를 항상 느끼고 있어야 한다. 감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And only take a few of what you need.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말을 또 하고 있네요. 정말 필요한 것만 조금씩 가져가는 거란다 했어요. He sounds so much like Lita and her ideas on food. 그는 리타와 그녀가 이제 음식을 대하는 생각 그런 것처럼 아빠가 말하는 게 비슷하게 들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앞서 나왔던 남자 두 명은 마구마구로 막 땅을 헤친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그냥 가져가고 바로 그리고 엄청나게 큰 양동이를 가져왔잖아요. 그것인 반면에 아빠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흙 같은 걸 한 줌으로 다 집었는데도 그중에서 다 날려보내고 중요한 것만 가져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리타가 말했던 거 He sounds so much like Lita in her ideas on food. 이거는 리타처럼 말하고 음식에 대한 철학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아빠가 들렸다는 뜻이죠. But Dad, they found turquoise. It's worth a lot now. 자, 아빠 그런데 그들은 터키석을 찾았잖아요. 그거 지금 엄청 비싼 거잖아요. Who says what a rock is worth? 누가 과연 돌의 가치를 정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한 거죠. He hands me the tiny gray stone. 아빠 금방 찾았던 그 회색 돌을 그 페트라한테 건넸어요. When my project is complete, what you and I have gathered will be more valuable to me than the Hope Diamond. 자, 나의 이제 프로젝트가 아빠가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 완성이 될 때쯤이면 너와 내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것들이 훨씬 더 내게는 소중할 거다. 어떤 커다란 호프 다이아몬드가 있나 봐요. 자, I sigh. I wish we could stay longer to search. 난 한숨을 쉬죠. 좀 더 내가 오래 여기 있어서 찾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Don't worry, Petra. We'll come back. 걱정 마라, 페트라야. 우린 다시 돌아올 거야 했어요. Dad knocks on the top of my helmet. 아빠가 내 머리 그 헬멧 위를 툭툭툭 살짝 친 거죠. And when we find turquoise, it will be with respect. 우리가 그 터키석을 찾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존중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까 아빠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돌이나 자연 같은 거를 탐욕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자연과 자원 같은 거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찾겠다는 의미를 아빠가 이제 또 한 번씩 강조한 거죠. In less than an hour, the men are heaving their buckets of mixed rocks back into their truck. 아까 말했던 5갤런짜리 그 양동이 큰 것들을 거기에다가 여러 암석이 섞인 양동이들을 담겨져 있는 그 양동이를 이제 트럭으로 힘써서 나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벌써 1시간도 안 됐대요. 1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걸 가져가네요. Dad shakes his head as they drive away. 그들이 떠나면서 아빠가 또 한 번 고개를 못마땅하면서 저었어요. We continue looking for the perfect few rocks that will join Dad's other beads. 자,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 나섰어요. 완벽한 몇 없는 돌들을 아빠의 그 10가지 정도 되는 다른 구슬도 있었잖아요. Jasper, 그거랑 어울릴 만한 것들을. By the time the sun dips near the horizon, he's found 7 over our 8 maximum the park rules allow. 자, 해가 지평선 가까이 내려앉을 때쯤 그걸 이제 우리는 8개 중에 7개를 찾았대요. 근데 그 8개가 뭐냐면 8 maximum the park rules allow. 공원
규칙이 공원 규정상 허용된 최대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 8개만 찾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뭐 양심적으로 7개만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Sweat drips down my forehead into my safety glasses, fogging them up. 땀이 이제 줄줄 흐르겠죠. 오랫동안 계속 돌을 찾았으니까 땀이 이마에서 흘려내려가지고 이제 내가 보호 안경도 쓰고 있었네요. 보호 안경에 닿자 이제 안경을 뭔가 이제 뿌옇게 만들어줬어요. I've decided I'm done when I spot a tiny bit of yellow under the dirt. 자, 나는 이제 내가 내 할 일을 이제 다 끝냈다고 결정을 한 게 언제냐면 흙 속에 아주 작은 노란 어떤 빛을 발견을 했어요. 페트라가 I used my rock hammer to chisel around its edges, then pried it up and then brush away the surrounding dirt with my gloved hand. 네, 나는 암석 망치를 사용해가지고 그 가장자리를 파냈죠. 그 다음에 pry it up. 이제 원래 pry는 원래 뭘 캐다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들어 올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들어 올리고 또 먼지를 털어냈어요. 그 주변 부위를 흙 있는 곳을. 근데 나의 그 장갑 낀 손으로 I pull out a piece of golden yellow jasper with one narrow vein of deep red. 나는 뭔가 하나 꺼냈죠. 근데 한 조각에 뭔가를 꺼냈는데 황금빛 벽옥 하나를 꺼냈어요. 근데 그 벽옥이 뭘로 돼 있냐면 또 이번에는 짙은 빨간색 좁은 줄무늬가 하나가 새겨져 있대요. 그래서 I hold it up proudly to dad and he smiles. 아빠한테 이제 자랑하는 거죠. 내가 아빠의 그 구슬에 어울릴 만한 걸 딱 찾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자랑스럽게 아빠한테 보여줬더니 아빠가 웃어요. I placed it in the pail with the others. 나는 그것들을 다른 돌들과 함께 양동이에 넣었죠. It stands out. 그 뭐 눈에 띈다는 뜻이죠. Like a beacon. 자, 어떤 이제 등불처럼 빛났대요. 오히려 아까 노란색이라 했었으니까. But also somehow blends in perfectly. 등불처럼 눈에 띄긴 했대요. 그게 다른 것에 비해서 오히려 하나가 두드러져 보이긴 했지만 어떻게든 somehow blends in perfectly. 완벽하게 섞여 어울린다고 말을 했어요. Without a word, Dad sits down on the latch we've been digging. 자, 말없이 아빠는 자리에 앉았는데 어디에 앉은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파고 있던 언덕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latch는 절벽에서 뭔가 선반처럼 튀어나온 바위 같은 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가장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He passed the ground next to him. 아빠가 이제 내 옆에 자리에 앉으라고 툭툭 친 거죠. I nestle in and he puts his arms around me. 그가 옆자리를 툭툭 치면서 나는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nestle in 하면 이제 자리를 잡았고 그다음에 아빠가 내 어깨에다가 팔을 올렸어요. 원래 nestle은 아늑하고 포근한 곳에 따뜻이 앉다 눕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리를 잡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Every so often he sighs as we stare toward the sunset. 이따금씩 이제 가끔씩 아빠가 한숨을 계속 내셔요. 우리가 일몰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빠가 한숨을 내쉬고 있네요. We're dirty and exhausted, but it might be the best day I can remember. 우리는 더럽고 완전히 지쳤지만 이날은 내가 기억하는 최고의 날일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It begins to drizzle and the smell of wet dirt fills the air. 자,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데 젖은 흙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Hey Dad. Yep. knock knock. 여기서 좀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자, okay, I'll bite. Who's there? 했어요. 자, 좋아, 내가 물게. I'll bite. Who's there? 누구세요? 이렇게 한 건데 I'll bite. 여기서 직역을 하면 좀 어색한 문장이잖아요. 선생님 일부러 직역을 해놨어요. 여기서 문제를 내고 싶어서. 지금 아빠와 페트라가 나누는 장면에서 아빠가 말한 I'll bite는 어떤 뉘앙스를 가진 의미로 쓰였는지 여러분이 이제 유추를 해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돼요. 카톡으로. Petra 이렇게 말했더니 he lets out a deep sigh. Petra who? 이제 페트라가 말을 했는데 아빠가 깊은 한숨을 내셨어요. 진짜 짜증낸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Petra who? 페트라 누구라고요? 원래 이름은 Petra 페냐잖아요. 근데 I take an exaggerated deep breath in, inhaling the smell of rain in the desert. Petrichor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나는 일부러 과장한 듯한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그리고 inhaling 또 깊이 들이마시는 건데 the smell of rain 빛내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비의 냄새를 맡았는데 어디에 있는 비의 냄새죠? 뭔가 사막에 있는 비의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러면서 petrichor 이렇게 말했는데 petrichor는 실제 있는 단어예요. 자, 비가 온 뒤에 흙에서 나는 냄새를 실제로 petrichor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페트라가 여기서 자신의 이름 원래 페트라와 비슷한 단어인 그 petrichor를 이용해가지고 재치 있게 아빠랑 말장난을 하고 있죠. 자, petrichor를 영어로 말해보자면 the earth is sand made when rain falls on dry ground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나올 거예요. Chapter 5에서 페트라가 우주선 내부에 있는 공원을 보고 조금 안타까워하는 발언을 하는 게 나와요. 지금 이 장면과 연결해서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걸 다시 찾으면서 읽어보면은. 자, 그리고 하지만 이제 벤의 공원은 비온 뒤 사막꽃 냄새 같은 걸 갖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영어 문장을 찾아보고 그 문장과
지금 앞서 말했던 지금 깊이 들이마신다고 한 내용 있잖아요. 이 두 문장이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깊게 생각해 본 다음에 서술해서 이것도 쌤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면 돼요. 자, 일요일 날 특강 때 답은 전부 다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Dad flops straight back onto the ground and groans. 아빠가 그대로 뒤로 땅바닥으로 이제 털썩 주저앉은 후에 이제 막 앓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괴로워서 진짜 신음하는 소리가 아니라 딸이 자기의 이름을 활용한 재치 있는 농담에 못 이긴다는 것처럼 장난식으로 받아주면서 뒤로 완전 자빠진 거죠. 챕터 9은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났는데 세이건으로 향하는 우주선에 탑승하기 전에 지구에서 아빠와 페트라가 채성 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회상하는 거예요. 자, 이는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페트라의 정체성과 이야기 전체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첫 번째로 뭐냐면 페트라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소중한 기억이거든요. 자, 이 장면이 페트라가 지구, 가족, 그리고 자신만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우주선에 타기 전에 아빠와 함께 했던 이 채성 여행은 그저 추억이 아니라 기억을 지워버리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지키게 해주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버팀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작가는. 그래서 각기 다른 돌들이 각각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 말을 했잖아요. 그 모든 존재가 다르면서도 가치 있다는 메시지를 또 전달했고, 자, 아빠가 말한 돌이 자기 정체를 알려준다는 말은 페트라가 훗날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유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페트라한테 아빠가 말했던 내용이 돌이 자기 정체를 알려준다. 이 말은 페트라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나가야겠다는 것을 다짐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연과 삶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아빠와 페트라는 돌을 고를 때 시간을 엄청 들이잖아요. 그 조심스럽게 하고 먼지도 다 털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필요한 만큼만 가져오고 있어요. 반대로 두 명의 남자가 있었잖아요.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엄청 빠르게 무분별하게 막 땅을 막 난도질하면서 돌을 캐잖아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대비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존중 그리고 respect 아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인내 그리고 의미를 중시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빠의 가치관인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속도 그리고 그 이익을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효율을 우선시하는 삶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기계화된 수직가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제 이번에 등장한 집단주의 사회 컬렉티브가 추구하는 방향과 되게 닮은 거예요. 지금 그 두 명의 남자가 컬렉티브의 가치관과 비슷하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의 싸움을 위한 감정적인 원천을 보여주고 있는데 페트라는 후에 기억을 잃고 뭔가 모든 게 동일해지는 사회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싸워야 하잖아요. 그때 이 장면은 단순한 추억으로 남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정신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돌 하나하나가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의 기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내가 왜 이야기를 지켜야 되는지, 이 돌들을 왜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지 기본적인 이유를 보여주는 핵심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패트릭 코어 그 말했던 말장난 있잖아요. 이거는 그 특강 시간 때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하자면 챕터 9은 그냥 단순한 회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페트라가 살아가면서 가져가야 할 정말 중요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아빠와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기억과 이야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미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감정적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으로 집단주의 사회인 그 컬렉티브 단체 있잖아요. 그들이 내세우는 사상과 완전하게 다른 철학적인 대비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챕터 9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